자, 이제 마지막 30분 정리하기입니다. 자, 용접 일반부터. 자, 용접이란, 자, 접합하고자 하는 금속관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충분히 접근시켰을 때 원자 간의 인력으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원자 간의 인력으로 접합되는 것이고, 금속 간의 거리는 약 1옹스트롱입니다. 1옹스트롱인데 얘를 단위로 표시하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접이란 어떤 힘에 의해서 접합이 되느냐? 원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접합되는 거고, 용접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는 1옹스트롱이다라는 겁니다. 1옹스트롱 아니면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접합하는 방법에 따른 세 가지 분류요. 자, 접합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냐? 융접, 압접, 납땜으로 분류합니다. 자, 융접, 압접, 납땜으로 분류하는데, 자, 접합의 방법은 크게 기계적인 접합법하고 야금적인 접합법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야금적인 접합법은 용접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용접을 분류할 때 세 가지, 자, 용접의 분류점 세 가지, 융점, 압접, 납땜이 되는데, 자, 융접은요, 모재를 녹이고 용접봉을 녹여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아크 용접, 가스 용접, 특수 용접,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압접은, 자, 한 5가지가 있는데,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해서 붙여주는 것, 압접입니다. 자, 그리고 납땜은요, 연납땜, 경납땜이 있는데 45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450도보다 낮을 때 용접하면 연납땜, 45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납땜을 하면 경납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압접의 종류 5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기 저항 용접법, 초음파 용접법, 고주파 용접법, 마찰 용접법, 유도 가열 용접법. 요 다음 중 압접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용접의 장점입니다. 용접의 장점. 자, 용접의 장점은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작업 공정을 줄일 수 있다. 형상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 이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이음 효율은요. 이음 효율은 여기서는 10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량 경감 및 재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와 수리가 용이하다. 자, 장점입니다. 장점. 아닌 것은 단점이 되겠죠. 자, 피복 아크 용접의 정의입니다. 용어에 관련된 거 용어에 관련된 정의인데, 자, 중요한 게요. 자, 아크 기체 중에서 일어나는 방전의 일종으로 피복 아크 용접에서는 3,500에서 5,000도 정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융지. 용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쇳물입니다. 쇳물. 모재가 녹은 쇳물. 용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적. 아까 용융지 있었죠? 용융지. 용융지는 모재가 녹은 쇳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용적은 용접봉이 녹은 쇳물을 의미합니다. 용접봉이 녹은 쇳물이 용융지에 들어가서 용착금속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융지라는 거 쇳물, 모재가 녹은 쇳물, 용적, 용접봉이 녹은 쇳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용착은요, 용접봉이 녹아서 용융지에 들어가는 것, 용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용입이요. 용입. 모재가 녹은 깊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 모재가 이렇게 있는데
녹아서 들어간 깊이, 요만큼 녹아서 들어간 깊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용입입니다. 만약에 여기 괄호 쳐놓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얘가 용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아크 전압이요. 자, 아크 전압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라는 겁니다. 자, 아크 전압은 자, 음극 전압 강화 플러스 양극 전압 강화 플러스 아크 기둥 전압 강화인데, 자, 음극 전압 강화를 A, 양극 전압 강화를 B, 아크 기둥 전압 강화를 C라고 했을 때 아크 전압을 어떻게 표현하냐?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시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전극성입니다. 전극성.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전극성, 극성이라는 거. 극성이라는 것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용접기에서 만약에 플러스를 연결하면 열량이 70%가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부분은 30%의 열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직류 전극성이라는 거예요. 전극성.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를 연결하는 거. 자, 용접봉은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는 거겠죠? 자, 모재가 플러스를 연결하니까 열량이 70% 차지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용입이 깊어요. 그리고 비드폭은 좁을 거고요. 비드폭은 좁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후판 용접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후판이라면 3.5mm 이상 되는 걸 후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용접봉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연결되니까 30%의 열량을 가질 거고 용접봉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자, 직류 전극성을 암기하시든지 직류 역극성을 암기하시든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전극성은요, DC SP라고 합니다. SP, Direct Current Straight Polarity. 자, DC RP는요, 역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용입 깊이의 순서가 나오네요. 자, 용입이 뭐예요? 모재가 녹은 깊이. 모재가 녹은 깊이, 깊은 순서예요. 자, DCSP가 가장 깊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판, 후판에 적합할 거고요. AC 중간 정도 되고요. DCRP는 역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입 깊이의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해가지고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아크솔림입니다. 아크솔림. 자, 아크솔림. 자, 아크솔림은,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아크블로우, 자기불림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용접 전류에 의한 아크 주위에 발생하는 자장이 용접봉에 대해 비대칭일 때, 자장이 용접봉에 대해 비대칭일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아크솔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크솔림을 방지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아크솔림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직류 용접기 대신에 교류 용접기를 사용한다. 자, 두 번째는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한다. 자, 접지는 용접부로부터 멀리한다. 자, 멀리한다. 긴 용접선에 대해서는 후퇴법을 사용한다. 자, 용접부의 시종단에는 엔드탭을 설치한다, 엔드탭을 설치한다, 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나오는 게 직류 용접기인데 용량을 크게 한다, 안 됩니다. 용량을 크게 아니에요. 자, 교류 용접기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교류 용접기로 교체해 주는 거. 그림이 여기 있네요.
자, 자기선 이렇게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게 아크 쏠림이라 그랬죠? 이렇게 한쪽으로 용접을 할 때 일정하게 용접을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이쪽이 더 많이 파이겠죠. 이게 아크 쏠림이라는 겁니다. 자, 용접 이별 공식입니다. 용접 이별 공식. 자, 용접 이별 공식. 자, 입열. 열이 들어간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하느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H는 V분의 62I.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자, H는 이별. 자, E는 전압. 그렇죠? I는 전류. V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지겠죠. 속도값이 얼마고 전류가 얼마고 전압이 얼마일 때 이별량이 얼마인가 구하시오. 그렇죠? 공식 자체도 나옵니다. 공식 자체도 나오고요. 공식 자체로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식으로 해서 이별량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용융 금속의 이행 형식입니다. 용융 금속의 이행 형식. 자, 이행 형식이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용접봉이 있어요. 용적이 용접봉이 녹은 쇳물이 용적인데 용적이 모재에 이렇게 용착될 때 어떤 모양으로 용착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단락형, 스프레이형, 글로불러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융금속의 이행 형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당연히 암기. 자, 교류용접기 종류요. 자, 교류용접기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 탭 전환형, 두 번째 가동 코일형, 세 번째 가동 철심형, 네 번째 가포와 리액터형이 있는데, 자, 특징이요. 탭 전환형은 미세 전류 조정이 불가능해. 자, 두 번째 가동 코일형은 1차 코일의 거리를 조절한다. 전류값을 구할 때 그렇게 조절하는 거고요. 자, 가동 철심형은요. 자,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사용하는 용접기가 가동 철심형 용접기죠. 자, 가포 리액터형은요.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자, 가변 저항의 변화로 전류를 조정한다. 자, 가변 저항의 변화로 전류를 조정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물어볼 때는 다음 중 교류 용접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여기다가 직류 용접기 하나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정류형. 얘 빼고 얘를 하나 딱 집어넣으면 다음 중 교류 용접기 아닌 거 고르시오. 아니면 다음 중 직류 용접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원격 조정이 가능한 용접기로서 어쩌고 저쩌고 가포와 리액터형이야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용접기 용량입니다. 용접기 용량. 자, 보통 AW200이라고 주어집니다. 얘는 뭐냐? 정격 2차 전류값이 200A 라는 뜻입니다. 정격 2차 전류값이 200A야. 자, 그러면 범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20%, 110%. 200에 대한 20%는요, 40A. 그렇죠? 200에 대한 110%는 220A가 되겠죠. 만약에 AW300이 주어지면요. AW300. 정격 2차 전류값이 300A야. 사용할 수 있는 전류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60A에서 자, 330A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자, 허용 사용률입니다. 허용 사용률. 얘도 문제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시험 보기 전 마지막 30분 정리하기란 말이에요. 무조건 시험이 나오는 것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을 쫙 보셔야 됩니다. 페이지가 30페이지예요.
1분에 한 페이지씩, 1분에 한 페이지씩 쭉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천천히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고서 시험 보시면은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허용 사용률 구하는 거. 자,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분의 전격 2차 전류값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 자, 전격 사용률이 40%다. 40을 곱해주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역률입니다. 역률. 자, 다음 중 역률을 구하시오. 그런 내용이 있고요. 효율을 구하시오. 아니면 역률과 효율을 구하시오.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가 되시면 좋겠고요. 자, 역률은요. 전원 입력 분의 소비 전력 곱하기 100입니다. 자, 역률. 효율 크게. 역률은 전원 입력 분의 소비 전력 곱하기 100.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효율은 소비 전력 분의 아크 출력 곱하기 100이에요. 얘를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전원 입력 분의 소비 전력 곱하기 100. 효율은 소비 전력 분의 아크 출력 곱하기 100이에요. 자, 전원 입력은 어떻게 표현되냐? 무부하 전압 곱하기 전격 2차 전류값이에요. 그래서 전원 입력이 얼마고 소비 전력이 얼마다라고 주어지진 않고, 자, 무부하 전압값이 얼마고 전격 2차 전류값이 얼마고 아크 출력이 얼마다라고 주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전격 2차 전류값 AW 300이다 그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요. 무부하 전압은 얼마다. 자, 아크 출력은 얼마인데 내부 손실은 4kW다, 4kW다 그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4kW는 4,000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아크 출력에다가 단위를 환산해가지고 더해줘서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암기돼야지 풀어지는 거예요. 자, 효율이요. 소비 전력분의 아크 출력. 자, 소비 전력은요. 아크 출력 플러스 내부 손실 분의 아크 전압 곱하기 전격 2차 전류값 곱하기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직류용접기요. 직류용접기의 종류입니다. 직류용접기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발전기형, 정류기형, 전지식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직류용접기에서는 발전기형이 제일 중요해요. 우수한 직류를 얻을 수 있다, 완전한 직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용접기의 특성이요. 자, 용접기의 특성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용접기의 특성 5가지. 자, 부특성이요. 부특성. 자, 용접기의 특성 중에 부특성.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전류가 작은 범위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아크 저항이 작아져서 전압이 낮아지는 특성이다. 자, 부특성이고요. 자, 수화 특성이요. 피복 아크 용접기의 특성이다. 얘도 많이 나오죠. 자,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저하하는 특성인 것, 그리고 피복 아크 용접기에 대한 특성인 것을 용접기의 특성 중에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얘 많이 나와요. 자, 정전류 특성이요. 정전류 특성은 아크 길이가 변해도 전류값이 일정하다. 정전류. 자, 정전류. 전류값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크 길이가 변해도 전류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값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특성, 수하특성, 정전류 특성은 수동용접기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수동용접이라 그러면 보통은 어떤 거죠? 피복 아크 용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상승 특성은요. 자, 큰 전류에서 아크 길이가 일정한데
아크 길이가 일정한데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전압이 약간씩 증가한다. 전압이 약간씩 증가하는 거 상승 특성입니다. 자, 마지막 정전압 특성입니다. 얘도 많이 나오죠. 정전압 특성. 자, 정전압 특성. 다른 말로는 자기 제어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하 전류가 변해도 단자 전압이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자동 용접에 대한 특성이고요. 자, 수하 특성과는 반대되는 성질이고요. CP 특성이라고 한다. 자, 자동 용접기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서브머지드 용접기, 불활성 가스 금속 용접기 같은 것들에 대한 특성이다. 정전압 특성입니다. 그래서 특성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하 특성하고 정전압 특성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 케이블에 비해 2차 케이블의 지름이 큰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1차 케이블보다 2차 케이블의 전류가 높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퓨즈의 용량입니다. 퓨즈의 용량. 자, 퓨즈의 용량. 자, 전원 입력분의 1차, 전원 전압분의 1차 입력입니다. 얘도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퓨즈의 용량. 전원 전압분의 1차 입력. 전원 전압이 얼마고, 뭐 200볼트고 1차 입력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다라고 주어지면 그냥 나눠주면 돼요. 퓨즈의 용량. 자, 용착금속의 보호 형식입니다. 용착금속의 보호 형식. 자, 용착금속의 보호 형식입니다. 뭐냐면, 볼게요. 용착금속의 보호 형식. 자, 용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용착금속이 만들어지면, 용착금속을 어떻게 보호해주냐. 슬래그가 이렇게 살짝 덮이거나, 가스가 발생돼서 살짝 기다려주거나 반가스로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용착금속의 보호 형식, 선행시키기 위한 거지요. 선행시키기 위해서 용착금속을 급냉시키면 안 됩니다. 왜요? 균열이 발생합니다. 균열. 그렇죠? 부식이 발생되고요. 균열과 부식이 발생되기 때문에 용착금속을 급냉시키면 안 되고요. 선행시켜야 되는데 선행시키는 방법 중에 용착금속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용착금속을 보호해 주는데 슬래그가 생성돼서 보호해 주거나 가스가 발생돼서 보호해 주거나 약간의 가스가 발생되고 약간의 슬래그가 생성돼서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반가스 발생식인데 슬래그 생성식은 일미나이트 용접봉이에요. 자, 가스 발생식은 셀룰로스 용접봉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피복제 종류. 얘는 기본입니다. 기본. 자, 피복제 종류요. 자, 우리가 용접을 하면 피복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피복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가스를 발생할 때 집어넣는 요 피복제 성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스를 발생시켜주는 거 석회석, 셀룰로스, 톱밥, 악유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중 석회석, 셀룰로스, 톱밥, 악유 등이 들어가서 해주는 피복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스 발생제입니다. 라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석회석, 형석, 탄산 나트륨, 일미나이트 등이 해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슬래그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슬래그 생성제. 자, 규산 나트륨, 규산 칼륨, 규산 산화티탄, 석회석 등이 해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아크 안정제예요. 아니면 다음 중 아크 안정제의 종류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규산 나트륨, 규산 칼륨, 산화티탄, 석회석이 같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럼 찍으시면 돼요. 자, 탈산제요. 탈산제. 자,
페로실리콘, 페로망간, 페로티탄, 바나듐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탈산제 역할을 합니다. 자, 고착제, 규산나트륨, 규산칼륨, 악교, 소맥분, 해초 등이 해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고착제라고 찍으셔야죠. 자, 용접봉의 관리요. 용접봉의 관리. 자, 저수속의 용접봉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땐 7016 가지고 시험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수속의 용접봉인데 어떻게 보관하냐? 300에서 350도씨 정도에서 2시간 정도 건조시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용접봉이라고 얘기하면은 4301, 4313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70에서 100도씨 정도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건조시켜 줍니다. 자, 용접봉의 종류. 다음 중 용접봉의 종류와 명칭이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4316, 4313. 그래서 나머지도 명칭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301 일미나이트계 용접봉. 자, 4303 라임 티탄계 용접봉. 스테인리스 계통이고요. 자, 4311 뭐죠? 가스 실드계인데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이라고 합니다. 4313번 고산화 티탄계 용접봉, 4316 저수소계 용접봉, 4324 철분 산화 티탄계 용접봉, 4327 철분 산화 철계 용접봉이라고 합니다. 가끔 그리고 아무 때나 나오시는 문제입니다. 자, 기계적인 성질을 물어봤어요. 대표적인 용접봉이 저수소계 용접봉하고 일미나이트계 용접봉하고 고산화 티탄계 용접봉이에요. 자, 기계적인 성질이 우수한 거. 자, 16 저수소계 용접봉이죠. 저수소계 용접봉이고 01 얘는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이고요. 4313 고산화 티탄계 용접봉인데 기계적인 성질이라는 것은요. 용접성이 좋은 거. 용접을 했을 때 튼튼하게 용접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316이 가장 기계적인 특성이 좋다, 성질이 좋다, 용접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작업성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작업성. 작업성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4313번 작업성이 가장 좋지요. 자, 반면에 4316은 작업성이 어렵죠.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업성이 좋은 순서는 4313이 제일 크고, 자, 용접성이 가장 좋은 건 4316이 가장 좋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피부과크 용접에서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아크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 얘는 찍기법입니다. 찍는 법, 이렇게 했네요. 찍는 법, 찍기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